안녕하세요, 노도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명도 협상을 할 때 과연 이사비와 이사기간은 얼마나 주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llow me. 자, 여러분, 경매에서 명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겠지만 경매에서 명도라는 것은 낙찰받은 후 첫 만남부터 합의를 이끌어내는 단계까지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인도 명령과 인도 소송이라는 절차가 있지만 제일 좋은 것은 점유자와 좋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명도는 경매의 꽃입니다. 사실 이 명도라는 것이 가장 경매를 진행하시는 분들한테 큰 부담이 되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경매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일단 낙찰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명도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얻은 물건을 갖고 있다고 쳐도 이걸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남이 갖고 있다 그러면 명의만 제 명이고 결과적으로 이게 내 물건인지 남의 물건인지 헷갈려요. 부동산은 특히 그렇습니다. 점유자의 힘이 굉장히 막강해요. 아무리 내 물건이라고 우겨도 내가 거기 들어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이걸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이 소송이라는 자체도 정말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1년 동안은 내 물건이지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남의 집에 막 들어가고 남의 물건을 막 꺼낸다? 이거는 정말 주거 침입죄입니다. 잘못하면 형사 고발돼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명도의 이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자, 그 점유자가 있어요. 이 점유자와 좋은 협상을 이끌어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해결하시는 분들이 거의 경매 진행하는 분의 90% 이상이에요. 강제 집행을 한다? 정말 많지 않습니다. 저 경우에도 거의 없어요. 정말 원활하게. 물론 제가 말을 잘하죠. 정말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협상을 할 때는요, 정말 상대방이 원하는 걸 잘 들어주고 그리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나의 주장만 펼치는 건 정말 올바른 협상이 아닙니다. 낙찰자가 점유자를 처음 만나러 갔을 때 그 점유자가 원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주고 제가 원하는 바를 얘기하고 그래서 합의점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하면 사실 갑은 낙찰자예요. 을은 점유자고요. 그 을에게 질질질질 끌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낙찰자니까 너 나가. 이렇게 해서는 정말 올바른 합의가 될 수 없고 결과적으로는 나쁘게 최악의 상황에서는 강제 집행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추후의 명도 절차나 이런 강제 집행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막대한 비용이 들어요. 이 막대한이라고 해서 또 오해하실 분들은 계시는데 막대한이라는 게 많이 든다는 것보다는 협의를 할 만큼 이상의 금액이 또 듭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까지 안 가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내 시간도 투자가 돼야 되고 몸고생도 해야 되고요. 제일 좋은 거는 경매에서는 명도 합의입니다. 그럼 이 합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사비와 이사 기간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어느 정도가 과연 적당할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이사비는 통상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어떤 사람들은 10만원 줬네, 50만원 줬네 하는 사람들 계시는데 이사비를 너무 적게 줬다고 해서 이게 내가 정말 경매를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로 자랑하시는 분들은 좀 창피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이사비는 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 입장에서 좀 역지사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새로운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 점유자를 안 좋게 내보내서 내가 또 좋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적정한 이사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게 적게 줬다 그거에 자랑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한 30평대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1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가 통상적인 이사비가 될 거예요. 물론 500만 원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합의점을 가지고 들어가셔서 그 점유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적어도 제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는 금액을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정보력이 너무 좋아져서 사실 그 점유자분들도 내가 이사비 안 주면 이 사람들은 뭐 강제 집행해야 되니까 뭐 어쩌고 그래서 뭐 이사비를 많이 뜯어내야지. 사실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과적으로 강제 집행하면 불리한 것은 점유자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점유자나 낙찰자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이사비를 원하셔야지 너무 또 터무니없는 이사비를 원하신다면 결과적으로 합의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인 이사비는 1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조금 더 많게는 한 500만 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부동산의 상황에 맞춰서 적정하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5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사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이것도 통상 한 달에서 2달 정도가 될 겁니다. 잔금 내고 그 사이에 이사 기간을 주셔서 점유자가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배려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 어차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이나 또 기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강제 집행을 해도 그 정도 시간이나 비용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하게 강제 집행까지 안 가고 협의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서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잘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럼 명도 이사비는 뭐 현금으로 줘야 돼요? 아니면 수표로 줘야 돼요? 그러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현금으로 주셔도 되고 수표로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이사비를 꼭 주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와요. 이사비를 꼭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줘야 됩니까? 이러는데 사실 꼭 주어야 될 의무는 없어요. 이사비 하나도 안 주고 해결되는 경매 사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주어야 될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잘 협상해서 이사비를 주는 것이, 이사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매에서 이 명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원활하게 합의돼서 진행되는 것이 사실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도 다 진행할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정말 못하실 것 같으면 대리인 같이 데리고 가셔서 진행하셔도 되고요. 또 대리인에게 부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경매는 정말 물건 분석과 권리 분석을 잘해서 좋은 물건 낙찰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 명도 때문에 경매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이 인도명령 합의를 할 때도 그 특정 상대방이 꼭 그 점유자가 맞는지 서로 상대방과 신분증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꼭 가지셔야 됩니다. 합의 다 해놨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 그 합의는 꽝입니다. 자, 오늘은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을 때 점유자와 합의할 때 그 이사비와 이사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 경매 공부 조금 차근차근 하셔서 올 하반기부터는 정말 실전 경매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오늘 노대표 TV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아시죠?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